오늘부터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의 핵심 관계죠. 그래서 이 두 아주 미묘하고도 협력해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을 아침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무너지면 팀도 무너진다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유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유통하는 사업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제품만 유통하잖아요. 그럼 제품만 좋고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유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키우기도 해야 되고 사람을 에너지도 주기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당을 저희는 다단계 보상이라는 수당을 가지고 하는데 신뢰가 먼저인 사업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나요? 똑같아요.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요,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인간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바탕으로 한 관계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업이에요. 많은 많은 보험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들어오셔서 실패하시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업은 사람을 관계망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업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헤맸었던 게 이게 사람을 유통하고 사람을 관계망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신뢰가 먼저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요, 관계형 조직과 수치형 조직이라고 좀 써놨는데, 관계형 조직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치형 조직 같은 경우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영업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시면요, 관계형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게 꽤 높아요. 시기가요. 그런데요, 이게 막 수당만 가지고 진행하는 영업 조직이 이 유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계형 조직은 에너지가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 서로 이제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과만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굉장히 차갑죠. 커뮤니케이션도 차갑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계형 중심은 감정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조직들이 오래가는 조직들이 많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요, 영업 조직들, 그러니까 막 회사가 성장할 때는 잘 모르다가 회사가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바로 수치형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무너지는 거는요, 순간적입니다. 정말 순간적이에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6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말투, 관심 없는 말투, 이걸 무관심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파트너가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조직 굉장히 많습니다. 스폰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거든요. 대실적 조직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큰 회사의 조직들이 더욱더 이렇게 알아서의 문화가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관심 없는 말투, 무관심은요, 해체 시작을 알립니다. 기계적인 미팅만 하시는 조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미팅은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야, 우리는 미팅합시다 하면서 이 매뉴얼만 반복하시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조직들 금방 나갔다 떨어집니다. 무조건 성과만 압박하시는 조직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성과만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 얼마 오래 못 가요. 네 번째,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혼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무슨 주종 관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혼내기 시작합니다. 잔소리합니다. 하대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시면서요, 말을 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요 말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직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혼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파트너들은요 여러분들의 하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혼내는 사람, 잔소리 많고 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직들 있잖아요. 조직 해체가 금방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만 바라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바이너리라니까.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폰서 험담하고 우산 씌우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조직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뭘 하냐면은 보통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말합니다. 왜? 스폰서의 험담을 하잖아요. 근데 스폰서의 험담을요 말을 만들어서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유가 보통 이렇게 하시는 스폰서들은 꽤 괜찮은 스폰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스폰서야.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면 이 스폰서를 까 내려가야 돼요. 근데 까 내려가려면은 보통 거짓말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스폰서들은 굉장히 괜찮은 스폰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거짓말이 누적되고 처음엔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러다가 이 거짓말이 누적되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해체가 금방 되는 이유가 대부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왜 우리 스폰서는 맨날 거짓말했지? 스폰서가 거짓말을 했네.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사업 키우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사업을 엄청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 혹시 옆에 있으신가요?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말고도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사업자가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제가 그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분이 있나 하면 딱 보면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분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100%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부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요, 보통 관계도 망가뜨리는 데 되게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를 이분들께서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관심과 이 독재는 해체의 시작입니다. 의도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관계들을 만드신다라는 거 제가 경험으로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반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신뢰의 다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요, 아까 관계망 사업이라고 했죠?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파트너 더욱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하대 대상이 아니고 주종관계도 아니고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도 잘해주시고 카톡도 바로바로 응대해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대하시거나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1대1 대화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메인 리더랑은 1대1 대화 시간 무조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 성취가 있었다면 계속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카톡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성취했다 그럼 카톡에 막 올라오잖아요. 이 카톡에 최고예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것들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정서 중심의 미팅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정서 중심으로 미팅을 운영해 주세요. 따뜻하게 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선 부정적, 이 얘기는 무조건 금물이다. 칭찬은요, 감정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제품도 수당도 시스템도 결국 사람을 근간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든 것인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파트너들 스폰서들에게 정말 멋지게 대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식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의 강의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폰서는 보스가 아니다. 즉 스폰서의 역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스폰서 하면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리더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자처럼 지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리더는 막 지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맞을까요?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는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나는 카리스마를 엄청 가져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 상의하는 순간 나는 약해지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자기 위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감정보다 성과만 본다. 많은 분들이 성과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성과가 필요해요. 리더는요, 반드시 성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과 이전에 관계식과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들께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스폰서는 방향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스폰서는 방향입니다. 명령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자, 이 네 가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방향 제시예요. 방향 제시라는 건요, 비전과 목표 수립이죠. 저도 이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 리더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이요,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리더분들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이 맞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막 산을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들 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에 와, 다 조금만 더 힘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산에 올라가 보고 나서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음 산으로 가자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스템이 맞냐? 이 시스템 방향이 맞는가? 왜냐면은 이렇게 다들 열심히 올라가 주셨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예요. 제가 보면요, 동기부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한두 번이고요,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가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시스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딱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리더가 없어. 그러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동기부여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원이라는 건요, 만약에 이 파트너가 스폰서님, 나 예를 들어서 여수에 사람이 지금 누군가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님 와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못 간다 그러면은 누군가 바로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자료와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리더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료를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전 스폰서가 좀 그러셨는데, 자료를 만들고요. 자,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한테 팔로우업 하는 사람만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아니,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야? 자료를 줘야지 파트너들이 자기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막 스프레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권력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탑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신TV는 제가 만든 자료, 심지어 저희 파트너 아니신데 다 제공해드리죠. 그 이유는 저는 공유가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공유가 답입니다.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를 막 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퍼포먼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유신TV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를 만들거나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뿌려주세요.
무조건 뿌려주세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분들 중에서요, 불안정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맨날 이 사업 저 사업 찝쩍거리고, 이 사업 갔다가 막 파트너한테 우리 회사 정말 아닌 것 같아, 막 불안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스폰서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함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파트너들은요 진짜 벌벌벌 떱니다.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 제가 명언이 있어요. 불안함을 조성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남아 계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파트너들을 흔들어서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리더인데 내 파트너들 불안하게 하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죠. 내 파트너들이 더 우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목적 아니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호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스폰서 중에서 이렇게 불안함을 조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분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스폰서는 4대 핵심이 이 방향 제시, 동기부여, 자원 제공, 보호, 이 4가지의 목표, 이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폰서는요, 힘이 아닙니다. 스폰서는요, 신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폰서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두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4대 핵심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진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스폰서와 나쁜 스폰서 한번 비교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은 스폰서는요, 성장 중심의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뭐가 필요해요? 사장님 어떤 게 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을 공감하면서 갑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반자입니다. 스폰서가요, 반말하시고요. 저는 이분들 정말 이해 안 가요. 스폰서가 자기의 밑사람이 아닙니다. 파트너는 제 밑사람이 아니에요. 파트너는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분들이랑 정말 이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형으로 가시는 사람만 좋은 스폰서예요. 근데 나쁜 스폰서는요, 지적질하고요, 명령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하고 압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안함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관계요, 막 반말하면서 나만 따라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전형적으로 나쁜 스폰서들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나쁜 스폰서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스폰서는 되지 마십시오. 스폰서는요, 유형별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멘토형, 코치형, 서포트형, 지시형, 이렇게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가장 각광받지 못하는 리더형이고, 1번형이 제일 좋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의 방향을 잡아주는 리더. 와, 여러분들이 이 멘토형 리더는 굉장히 상위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3번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서포터형. 옆에서 밀어주는 리더. 그러니까 막 지시형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각광을 못 받는다고요. 멘토형, 코치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은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멘탈이 필요해요. 근데 서포터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파트너 오셨어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주세요.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거 서포트형입니다. 왜냐면 옆에서 그냥 파트너한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악수 한번 해주실 수 있잖아요. 불안함 조성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막 욕하고 회사 욕하면서 불안함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갖다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서포터형 리더입니다. 전형적으로요. 스폰서의 언어는요, 힘이 아니라 신뢰라니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스폰서는 파트너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람입니다.
파트너, 이 스폰서의 말 한마디와 스폰서의 역할에 따라서 파트너의 미래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예요. 스폰서 자리는 내가 권력을 독식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모두 다 독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파트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설정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유신TV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스폰서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십 관계 제가 계속해서 내일도 그다음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아요와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폰서와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는 돈보다 성장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파트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게 되게 많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파트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해보면요. 돈 벌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표고요. 그런데 돈 벌고 싶어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돈 벌고 싶어요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특히 이 두 가지, 아니 네트워크 마케터뿐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과보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저희 회사만 해도 딱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저희는 지쿠퍼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지쿠퍼 분들은요, 이 존재감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사랑이 되게 엄청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쿠퍼라는 사람으로서의 그 뭐라고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존재감이 굉장하시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회사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고 이 회사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성장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폰서들에게 나는 정말 성장을 잘하고 싶어요, 이거를 갖다가 돈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의 속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돈은 동기지만요, 관계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옆에서 계속 주셔야 되는데 이게 스폰서의 역할이세요. 자, 잘 보시면요, 파트너의 핵심 니즈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는 대로 성장입니다. 진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은요,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혼자서는 내가 성장하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거를 갖다 스폰서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파트너들은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없었는데 이 스폰서들과 같이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배움, 실전, 피드백, 성장, 이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될 때 팀은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에게 이 배움의 장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배움이 없는 파트너는 죽어버려요. 맞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배움은요, 실전, 피드백, 성장으로 가는 가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배우는 거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사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파트너들 칭찬 많이 해주신다, 이거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장님은요, 지금 성장 중이세요. 지금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이 성장 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단어로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정리하면서 나도 이 말이 참 인색했네. 사장님은 지금 성장 중이라는 말, 이 말을 꼭 듣고 싶어 했을 텐데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장 중이세요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입니다. 사장님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사장님, 스폰서님 나는 지금 못하고, 아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지금 캠퍼스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시스템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사장님이 진짜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이 인정은 제가 잘하는 파트 같아요. 그 이유는 정말 고맙거든요. 근데 나 혼자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 특히 이분들의 파트너가 계신 자리에서 이분이 최고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호일라의 법칙에서도 이 부분 되게 강조하고 있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SNS 공유방, 단톡방, 미팅방 이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미션 하나 드릴 겁니다. 파트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유신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유신 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보다 김유신 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지고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이 풀네임 있잖아요. 이 풀네임을 자주 불러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여러분들 미팅이나 시스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정감입니다.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원하는 건요, 안정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트너는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요,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 스폰서가 갑자기 있다가 뿅 하고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함들이 되게 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첫 전사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안정감을 스폰서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폰서는요, 돌같이 묵직해야 됩니다. 제가 불평불만하는 사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스폰서는 발을 땅바닥에 딱 딛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사업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면 날아가니까요. 근데 그 날아가는 이 붕붕 떠 있는 사람을 보는 파트너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맨날 붕붕 떠다녀. 이 사업 한다고 그래, 저 사업 한다고 그래, 우리 회사는 뭐 안 좋다고 그래. 나는 이 사업에서 뼈를 묻고 싶은데 그러고 있으면 이게 붕붕 떠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내 파트너들도 다 붕붕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스폰서는요, 진짜 중요한 거, 핵심 니즈, 파트너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안정감입니다. 묵직하십시오. 땅바닥에 발을 확실히 디디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당신을 책임질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느낌을 준다고 져지나요? 여러분들 행동거지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위기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스폰서입니다. 그리고요, 파트너들은 어떤 때 안정감을 느끼냐면 예측 가능한 일정과 흐름이 심리적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스폰서가 맨날 시스템에 나타나지도 않아. 맨날 늦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지도 않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오기로 했는데 이 장소에 오지도 않아. 막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에 대한 패턴을 갖다가 잃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예상 가능한 리더가 돼주셔야 돼요. 스폰서는요,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스폰서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우리 스폰서는 항상 저 자리에 있을 거야. 우리 스폰서는 항상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곁에 있어 줄 거야. 이러한 예상 가능한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트너는요, 잘합니다.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원해요. 돈을 원하는데 성장을 원한다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 안정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진정한 스폰서입니다. 리더십 떠들 거 없어요. 이 리더십은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성장을 주는 리더, 인정을 계속해서 해주는 리더, 마지막 안정감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리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뭐다? 맞습니다. 리더입니다. 성장, 인정, 안정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가 보면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진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파트너의 진짜 성장 연료라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10강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인 것 같아요. 파트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지? 파트너에게 당신은 지금 성장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리던가 되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 유신TV는 제가 제 일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반성하는 거를 항상 써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인정과 안정감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나는 맞는가? 여러분들 지금 유신TV 보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 위에 얹고 나는 파트너에게 성장과 인정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리더인가? 한번 오늘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